거친 바람이 불고 눈발이 흩날리는 종남산 정상. 굴욕과 분노로 점철된 삶을 살던 한 남자가 쓰러졌습니다. 그는 몰락한 문파를 살리기 위해 천하를 종횡하던 종남파 장문인 임장웅이었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며 그가 대제자 진산월에게 남긴 유언은 너만은 꼭 군림천하해야 한다. 임장웅의 심정이야 100번 이해하지만 영약도, 무공도, 고수도, 돈도 없이 조무래기 사제들만 달랑 남겨놓고 출도 경험조차 없는 23살 젊은이에게 군림천하를 부탁하다니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처럼 비현실적인 상황을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로 풀어내는 게 탁월한 작가의 능력이겠죠. 오늘은 무협 독자들 최대 애증의 작품이자 용대훈 작가의 대표작 군림천하 중 일부 중원의 검을 통해 그 대장정의 시작을 함께 하겠습니다. 군림천하는 무려 2000년에 연재를 시작해 지금도 완결되지 않은 한국 무협계의 화석과 같은 작품입니다. 연재 권수 36권 이상이라는 점에서 최장 무협이 될 전망이고 발간 주간 출판사도 3번이나 바뀌었습니다. 등장인물 수는 기억을 할 수 없을 정도인데다 이들이 엮어내는 이야기는 200년으로 가기에 독자들은 신간이 나올 때마다 이전 내용을 다시 살펴야 합니다. 이럴 바에는 아예 완결된 다음에 보겠다는 독자들의 아우성이 나오는 거죠. 하지만 이런 우여곡절 속에서도 한국 무협의 최고작을 뽑으면 언제나 톱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다는 건 아이러니합니다. 군림천하 시리즈는 1부 중원의 검, 2부 종남의 혼, 3부 군림의 꿈, 4부 천하의 문, 총 4부로 완결 예정입니다. 일부 사이트에서 35권을 완결이라고 광고하는 경우가 있던데 속일 걸 쏘이세요. 뭐하는 짓입니까? 이 시리즈의 독자들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연재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죠. 일부 중원의 검은 진산월 일행이 무림인들의 계산적인 사고방식을 대하면서 힘이 최우선인 무림의 생리를 배워가는 굴욕과 모멸의 행군 과정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달리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 주요 종남파 문인들을 소개하겠습니다. 21대 장문인 진산월은 고아 출신입니다. 원래 큰 키와 넉넉한 체구만큼이나 여유로운 성격이었습니다. 겉모습과 달리 비상한 머리와 냉정한 판단력으로 출도 이후 여러 차례 위기를 돌파합니다. 다른 문파들에게 멸시당하고 죽음의 위기를 겪으면서 힘의 필요성을 깨닫던 중에 이정문의 간계로 잠깐 염라대왕을 보고 나서는 비정하고 냉정한 성격으로 변해버립니다. 이명옥은 임장웅의 외동딸로 진산월의 연인이자 일부에서 종남파 최강의 무인입니다. 절색의 미모에 출중한 무공실력, 사려 깊고 따뜻한 마음까지 갖춘 이 작품의 히로인이죠. 템신맥이라는 병을 고치기 위해 진산월과 이별하고 3년 이상을 헤어지게 됩니다. 은계성은 성격이 직선적이고 급해서 제3자가 보면 만폭하고 편협한 인물로 보이지만 책임감이 강하고 의지가 굳은 상남자입니다. 불의를 보면 참지 않으며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원한을 지면 끝까지 갚죠. 부상을 당해 절름발이가 되자 다른 식으로 종남파에게 도움을 주겠다며 손노태야의 수하로 들어갑니다. 캐릭터의 매력으로만 본다면 오히려 1티어감입니다. 낙일방은 진산월의 막내 사제로 전북구 꽃미남입니다. 그를 본 소녀들은 다 환장할 정도지만 아쉽게도 연애는 젬병입니다. 성격도 급하고 화를 참지 못해서 트러블 메이커 역할을 하지만 절정 고수로 변신한 후에는 의젓해집니다. 동중사는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종남파에 합류했다가 진산월의 인품에 감복해서 문도가 된 인물로 나이는 10살 이상 많습니다. 종남파 재건 과정에서 노예광과 함께 군사로 활약합니다. 초가보의 습격때 한쪽 눈을 실명합니다. 소지사는 과묵하지만 심지가 깊고 책임감이 강해서 진산월이 신뢰하는 사제입니다. 진산월 일행이 출도 후 종남파 본산을 지킵니다. 초가보 습격 때 왼팔 신경을 다쳐 못쓰게 되지만 재활의 성공 후 낙하구구검을 익혀 절정 고수로 변모합니다. 이 밖에 머리는 좋지만 기회주의적인 정에 두기춘에게 지고 종남파를 떠나 무당파 속가제자가 된 매상, 종남 3검 중 1인인 전풍계의 손자 전음 등이 있습니다. 부자는 망해도 3대는 간다는 말이 있는데 200년 전에는 천하제일문파로 위세를 떨치던 종남파가 어떻게 이렇게 몰락하게 되었을까요? 원인은 종남오선의 실종이었습니다. 종남오선은 검선 매종도, 혈선 정립병, 소선 우일기, 비선 조심양, 취선 하정이입니다. 이들 중 검선 매종도의 무인은 단연 출중해서
당시 천하제 1인으로 불릴 정도였습니다. 불행은 매종도, 정립병, 조심양의 삼각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조심양이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가 매종도와 있는 모습을 정립병에게 들킨 겁니다. 정립병은 매종도를 오해하고 결투를 신청합니다. 고지식한 매종도는 설득할 생각을 못하고 정립병을 80초 만에 가볍게 패배시킵니다. 정립병은 충격에 종남파를 떠나고 매종도 역시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종남파를 떠납니다. 나머지 5선 중 2사람도 종남파를 떠나 행방불명이 되면서 종남파는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간만 보던 멍청한 여자 하나 때문에 문파가 초토화된 셈입니다. 종남파는 21년 전 호시탐탐 구파 진입을 노리던 성산파와의 비무 대결에서 패배하면서 구파 일방에서 쫓겨나는 기산취약의 수모를 겪고 완전히 몰락해버립니다. 20대 장문인 임장웅이 첫 장면에서 사망한 이유는 종남파 재건을 위해 영약을 찾다가 만년삼정을 구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만년삼정을 먹고 고수가 나올 수 있다는 희망도 잠시. 진산월의 사제인 두기춘이 만년삼정을 훔쳐먹고 도망쳤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진산월 입장에서는 기가 찰 노릇이죠. 게다가 임장웅의 사제인 노혜광이 쳐들어와서 장문인의 권리를 포기하는 대가로 주점 4곳을 강탈해 갑니다. 없는 살림에 남아있는 피 한 방울까지 빨아먹은 셈이었죠. 진산월은 문파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소림사 무림대회에 참석하기로 합니다. 종남파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거짓골문파의 무림 출도는 생각보다 훨씬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진산월 일행은 끊임없이 난관에 봉착합니다. 정사마 가리지 않고 무림인들은 종남파를 비웃거나 무시하거나 도발합니다. 사도나 마도는 그렇다 쳐도 천봉궁이나 구대문파조차 같은 행동을 보이자 낙일방과 은계성은 빡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진산월 일행은 무림에서는 힘이 곧 정이라는 진리를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소림사로 가던 중 진산월 일행은 운문세가와 시비가 붙어 격전을 치릅니다. 진산월은 종남파를 떠나 신목령 밑에 신목오가 된 전종남파 제자 악자화를 만납니다. 악자화는 천봉궁과 신목령의 대결에 끼어들지 말라고 경고하지만 종남파가 끼고 싶어서 끼는 게 아니죠. 진산월 일행은 운문세가 대공자 운자추에게 쫓기는 동중산을 구합니다. 동중산은 봉황금씨를 가지고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봉황금씨는 10년 전 천봉궁주가 검성 모용단죽에게 선물한 것이기에 천봉궁 팔선자들이 나타나 반환을 요청합니다. 진산월은 봉황금씨를 반환하기 위해 모용봉을 만난 후 처음으로 자격지심을 느낍니다. 어엿한 문파의 장문인을 무명배처럼 무시하는 현실에 실력이 없으면 배짱이나 여유는 허세일 뿐이라는 사실을 절감하죠. 진산월 일행은 형산파의 이결검객과 사결검객의 위협을 2차례나 가까스로 넘기면서 소림사에 도착해 무림맹 창설 과정을 목격합니다. 관서지단 소속으로 서장으로 가던 중에는 서장파의 공격을 받고 이명옥이 실종됩니다. 이명옥을 구해준 악자와는 이명옥의 태음 신맥이 악화되어 치료 중이라고 알려준 후 매종도의 비약을 찾으라고 한 후 달라지지 않으면 자신이 죽이겠다고 합니다. 진산월은 서장제 1인자 단목초 암살 사건의 살수로 참여하여 단목초를 죽이는 데 성공하지만 그 과정에서 절대지독 2가지를 뒤집어쓰고 저승문턱을 헤매게 됩니다. 알고 보니 이정문은 진산월을 미끼로 사용했던 겁니다. 작전 성공을 위해서는 죽어도 좋다는 생각이었던 거죠. 이 사건으로 진산월은 단목초의 폭혈마궁 파편에 맞아 왼쪽 얼굴에 큰 상처를 갖게 됩니다. 힘이 없는 자는 언제든 이용한 후 버릴 수 있다는 힘 있는 자들의 냉혹한 생각과 모략에 진산월이 2번째로 분노하는 순간입니다. 1000분의 1 확률 속에서 간신히 살아난 진산월은 이명옥이 태음 신맥을 고치기 위해서는 모용세가의 천양신공을 전수받아야 하고 그녀가 모용세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진산월은 하는 수 없이 2년 후 그녀를 데려오기로 약속하고 가슴 아픈 이별을 합니다. 진산월의 회복 과정에서 천우신조로 2가지 극독이 내공으로 변한 덕분에 이전에 펼치지 못한 양류장을 시전 가능해집니다. 원한을 품은 운자추가 자신을 노린다는 정보를 받은 진산월은 3일 동안 양류장을 죽어라 익힌 후 운자추를 기습해서 가까스로 제거합니다. 천신만고 끝에 본산에 돌아온 진산월 일행에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없는 본산을 화산파가 급습해서 반도인 두기춘이 매상을 패배시키고 물러났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매상은 더 강한 무공을 배우기 위해 종남파를 떠나고 진산월은 사부의 유명을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절망감에 괴로워합니다. 엎친 데 덮친 셈이죠.
진산월의 이 막막한 심정을 그 누가 알까요? 장경각에서 매종도의 행방에 대한 단서를 얻은 진산월은 화산 근처에서 매종도의 집터를 발견하지만 유물은 누군가 가져간 후였습니다. 간신히 흔적을 찾았는데 정작 중요한 비급이 사라졌으니 유언을 이룰 방법이 완전히 사라진 셈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암담하기 그지없는 상황이었죠. 참담한 심정으로 진산월은 종남산의 누관으로 발길을 옮깁니다. 경치를 보며 답답한 심정을 풀어버리고자 함이었죠. 이때 근처 돌무더기 속에서 발견한 단서로 오래된 동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는 놀랍게도 종남오선 중 매종도에 이어 두 번째로 강했던 혈선, 정립병의 유해와 혈선비록, 용영검이 있었습니다. 종남파 문인들이 언젠가 이곳에 오리라 생각하고 정립병이 남긴 것들이었죠. 혈선비록에는 실전된 무공 9가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립병이 남긴 기록을 읽던 진산월은 그곳이 정립병보다 200년 전 인물이자 매종도 이전 종남파 최고수였던 곽일산이 머물던 곳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정립병은 곽일산이 남긴 미완성의 유음검법을 완성하려 평생을 바쳤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던 거죠. 진산월은 정립병의 유지를 이루기 위해 검법 수련에 올인합니다. 낮과 밤이 구분되지 않는 그곳에서 얼마만큼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마침내 유음검법 18초를 연결한 초식, 검정중원을 완성합니다. 진산월은 몰랐지만 그날은 동굴에 들어온 지 3년 만으로 이명옥과의 약속 기한을 1년이나 지난 후였습니다. 과연 이명옥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 종남파 본산을 지키던 사제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굴림천하는 대체 어떤 점이 다르길래 1년에도 수천 권이 나오는 무협소설 시장에서 25년 동안 넘버원으로 꼽히는 걸까요? 제가 생각한 이유들을 말해볼 테니 구독자분들도 저마다 생각하는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면 좋겠네요. 첫 번째, 매력적인 캐릭터를 들 수 있습니다. 진산월을 비롯해서 이명옥, 은계성, 낙일방 등 주요 캐릭터들의 개성이 좋은 데다 이들이 뭉쳐서 내는 케미가 엄청난 시너지를 일으킵니다. 덕분에 이야기가 풍성해지고 흥미로워집니다. 두 번째, 개인이 아닌 집단의 이야기하는 점입니다. 개인의 영웅담과 성공 신화가 위주인 다른 무협과 달리 종남파의 부활 과정이 핵심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이 명확합니다. 진산월과 종남파 문인들이 절정고수로 성장하는 건 목표가 아니라 문파 재건을 이루기 위한 수단입니다. 습작을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주인공이 한 명일 때와 여러 명일 때의 집필 난이도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각 캐릭터의 분량을 할애하다 보면 산만해지기 쉽고 이야기가 옆길로 새거든요. 용대훈 작가는 이런 단점을 가리면서 종남파 제자들의 시각으로 문파 재건의 난이도와 장문인이 얼마나 고단한 직책인지 살펴보는 기회를 줌으로써 군상극의 장점을 극대화합니다. 세 번째, 고난 속에서 성장하는 진산월의 이야기가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진산월은 다른 문파의 위협 속에 죽음의 위기를 여러 번 겪지만 기지와 운빨로 간신히 헤쳐나갑니다. 같은 편인 이정문의 개소가 죽을 위기를 넘기고 천봉궁의 무시를 참고 견디고 이명옥을 빼앗기고 원치 않는 이별을 하는 등 남자로서, 장문인으로서, 무인으로서 견디기 힘든 치욕을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 모습이 우리에게 감동과 공감을 줍니다. 이건 먼치킨 무협으로는 절대 맛볼 수 없는 즐거움입니다. 네 번째로 진산월과 이명옥의 플라토닉 로맨스입니다.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믿고 의지합니다. 무협 소설 중에서 주인공과 연인의 사랑이 이처럼 위태롭고 아슬아슬하게 플라토닉한 스타일로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경우는 지금까지 못 보았습니다. 다섯 번째, 현실적인 세계관입니다. 무림에서 정의는 곧 힘이라는 원리를 무공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보여줍니다. 강력한 문파가 되려면 무공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오랜 시간 실전과 연구를 통해 다듬은 무공, 영약과 사승의 조련으로 실력을 갖춘 문도들, 문파 경영을 뒷받침하는 재력,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받는 네트워크 등이 필요하죠. 굴림천하는 종남파가 초가보와 형산파, 화산파와의 대립을 헤쳐나가는 과정을 통해 이러한 요소들이 왜 필요한지 설명해 줍니다. 이 과정에서 노회광과 정해, 동중산이 큰 역할을 하는데 다른 무협에서는 보기 드문 캐릭터입니다. 어떤 분야이든 기본이 중요하죠. 무협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협에 관심이 있는 무협 초보독자라면 굴림천하를 입문작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 작품을 보고 나면 다른 무협을 볼 때
평가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생기거든요. 일부 중원의 검은, 이부 종남의 혼에서의 읽는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기 위한 일종의 인내 시험관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현실은 시궁창이지만 후회하거나 좌절하고만 있지 않고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전진해가는 종남 파제자들과 군림천하를 위한 대장정을 함께 따라가 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 작품에 대한 평점은 8.6점입니다.